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입니다. 패밀리 세단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승차감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독일차는 왠지 딱딱할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차가 더뉴 그랜저 2.5 깡통차입니다. 그 차를 제가 타고 한양대학교에 있는 방지턱을 막 넘었을 때, 야, 승차감 왜 이래? 통통 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차에 적용된 타이어가 약간 통통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었지만, 이제 국산차가 주는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폭스바겐 아테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차감입니다. 독일차만 뭐가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아테온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간 소프트하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조금 딱딱하다는 그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전정진 팀장님이랑 같이 해서 이곳 분당 일대 시승 코스를 돌면서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테온 시승을 해볼 건데요. 아테온 시승에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차량을 타시다가 독일 차량을 구매하라고 전시장에 방문을 하셔서 처음 시승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딱딱하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세요.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자체도 정말 우리 집 소파에 있는 앉은 느낌처럼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차량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자마자 착자감 자체도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주행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내가 어딘가에 돌덩이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반에 그 현상을 느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네, 아테온 같은 경우 독일 차량의 기본적인 그 하드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DCC,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포르쉐 같이 그런 스포츠카들에 들어가는 기능들인데요. 이 양산 차량들 중에서 이 금액대에 이 DCC라는 기능이 들어간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테온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DCC 기능 같은 경우는 총 5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에코, 기본적으로가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죠. 근데 아테온은 보시면 여기 이제 컴포트 모델이 추가가 되는 거고, 다른 모드들은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테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을 해줍니다. 예, 크게 봐서 5가지로 에코는 연비주행에 도움을 주는 거고, 컴포트 같은 경우는 국내 차량이나 일본 차량처럼 약간 소프트한 물렁물렁한 느낌 주행이 가능하신 거고, 노멀은 독일 차량의 하드한 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스포츠로 바꿀 경우에는 조금 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함으로써 고속주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으실 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렇게 5가지 인디비주얼까지 있는데요. 이 인디비주얼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향장치라든가 고동장치 등을 따로 미세하게 이제 조절이 가능하신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 크게 봤을 때 5단계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4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노멀, 컴포트로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내가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테온의 장점이고요. 이 부분들을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정말 그게 내가 느낌적으로 와 닿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폭스바겐 아우토팔러스 분당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승 코스가 전시장에서부터 분당 야탑 방면으로 이제 돌마 터널을 지나서 그 터널을 나와서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인데요. 보통은 가는 길에 반자율 주행 시스템들을 보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고객님들 평상시 주행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주행을 해보시면서 승차감들을 느끼세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아테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 시승을 도와드릴 때 여기 수입 차량의 골목길이 방지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테온에 들어가 있는 DCC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을 많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목길을 따라서 주행을 해보면서 DCC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님께서 내가 직접 차량 구매하기 위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행은 제가 하고 있는 노멀 상태고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약간 국내 차량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하드한 감, 독일의 그 특유의 하드한 서스펜션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테온의 고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사트 GT도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컴포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포트로 바꾸게 되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소프트해지면서 요철을 넘을 때 물렁물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 달라요. 네, 오, 달라.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달라. 요철을 지날 때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노멀 모드만 하더라도 약간 독일 차량 특유한 딱딱한 감에서 요철을 지날 때 튕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데 컴포트 바꿨을 때 그 방지턱을 그대로 타고 넘어가는 소프트하고 이제 파도에 내 몸을 맡기는 물렁물렁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스포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와는 정반대임에서 노멀보다도 더 하드해지겠죠. 더 딱딱한 게 느껴지시나요? 다르네. 고객님들이 보시더라도 기자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 움직이는 것만 보시더라도 조금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 노면에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승을 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는 초에 고속도로 고속주행에 있어서 안정감과 스피디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용을 하실 겁니다. 코스대로 이제 가는 길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반자율 주행 시스템 들어가고 있는 거는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명칭을 해요. 현재 트래블 어시스트가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차의 거리 유지, 차선 인식뿐만 아니라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이 주변 환경들을 다 고려를 해서 반자율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교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속도는 80km로 해두도록 하고요. 앞에 전방에 차가 없을 때는 설정해놓은 최대 속도까지 얘가 주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80km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80km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고, 자 이제 레인 어시스트, 저 앞쪽에 레인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면 이렇게 핸들을 놔두셔도 돼요. 지금 저희 시승 코스 자체가 일직선이 아니에요. 약간의 굴곡들이 있는데도 정교하게 가운데로 맞춰서 주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장시간 핸들에 안 잡게 되면 저렇게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스티어링에 손만 얹어주시면 되고요. 기존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 무조건 스티어링을 파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면서 그냥 핸들에 손만 얹어놓고 내 손이 감지만 되면은 경고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약간의 굴곡에서도 차선을 맞추면서 주행을 해주고 잠시 올려주고, 전방에 트럭이 있기 때문에 최대 속도 80km였던 게 앞차의 거리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앞차가 멈추면 저희 차량도 따라 멈추게 돼요. 그 상황에서 앞차가 3초 이내에 출발하면 바로 따라가는데, 그 이상 머물게 될 경우에는 차량을 오토홀드로 잡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차 출발하면 엑셀만 다시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자율을 쓰시다가도 이런 교차로 같은 데 지나가면 차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차들도 간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능들에 의지를 하셔서는 안 되고, 잠깐의 내가 주행에 있어서 편안한 감을 느끼신다고 가정을 하시되, 주행을 하시면서 이런 교차로라든가 내가 차선 변경을 해야 돼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뭐 2차선, 3차선에서야 깜빡이 넣고 차선 변경하시면 그대로 계속 유지는 돼요. 근데 갑자기 차선이 끊긴다던가 내가 어딘가 이제 빠져야 되는 길이 있다던가 교차로 같은 부분, 충분히 위험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거나 아니면 비활성을 해서 직접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돌아가는 길, 이제 고객님 평상시 주행 스타일대로 주행을 해보신 건데, 제가 한번 쭉 해서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 2000년 디젤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출력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뭐 100km를 웃돌고 있지만 확실히 차량의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노멀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CC 기능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하단한 감으로 고속주행에서 더 차 깔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차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스티어링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차량이에요. 뭐 도심 속에서 내가 조금 천천히 가는 구간에서 편안한 주행을 위해서는 컴포트 모드로 바꿔서 좀 소프트하게 주행을 하시면 되고, 고속주행에서 내가 좀 달려야 될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좀 차는 시원시원 고속을 뻗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아테온이 다른 차량들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입니다.
사실 제가 뭐 오늘 그 팀장님께 이 차의 승차감은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뭐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가 아니고 네네. 변화가 있다 없다 네네.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초점을 이제 맞추겠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 차가 3 시리즈가 있고 보면 XC40이 이제 한 대가 있잖아요. 네네. 두 차의 그 서스펜션 느낌차는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타고 계신 그랜저도 이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노멀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었을 때는 요 느낌은 사실 3 시리즈보다는 좀 그 소프트해요. 약하죠. 약해요. 네. 훨씬 네. 약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 이게 예. 기본인데도 BMW는 그만큼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달라요, 네. 확실히. 그럼 요거는 이제 그 그랜저랑 그 3 시리즈랑 중간 네, 정도 중간 느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컴포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엄청 또 궁금해지네, 이게. 요게 정말 그랜저 요런 느낌, 정말 소프트한 느낌이 딱 있어요. 소프트한 느낌이 예. 바로 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국내 차량을 타시다 이제 독일 차량 네. 왔을 때 그런 네. 서스펜션 하드한 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거예요. 아테온이 DCC 기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서는 못 느끼고 그러니까요. 기자님도 지금 느끼고 계시고 네.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출발합니다. 확실히 노멀보다 딱딱해 이게. 그렇죠. 예. 이게 네. 타고 계신 3 시리즈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3 시리즈의 약간 컨버트랑 거의 비슷하다는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후방 카메라,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마주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게 좁은 골목 지날 때 이 주차 보조 장치 센서 민감도인데, 네네. 이 센서 민감도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눈이 왔기 때문에 약간 네. 가려졌을 때는 뭐 작동을 잘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 차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카메라로 좀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저속에서는 네. 다니시면 아테온 같은 경우 저희는 명칭이 에어리어 뷰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계신 어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죠. 저속에서 필요로 하실 경우 이제 센서를 끄고서 다시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위로 갔으면 좋을 텐데 약간 왼쪽으로. 네, 이제 그 부분은 네. 이제 3D로 바꿔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는 저희도 3D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시죠. 낫네요. 네네. 훨씬 낫네요. 기존에도 저희는 3D 지원 기능은 없었어요. 네. BMW는 이제 360도가 들어가면서 3D 지원까지 되다 보니까 그 BM 오너분들께 상당히 편함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기존에 없었던 3D 기능이 지금 신차들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폭스바겐 차들이 하나하나 뭔가 딱 진화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발전되는 게 너무 보이는 브랜드야, 폭스바겐. 그럼요. 진짜 이게. 기자님도 계속 네. 이쪽 계열에 계시다 보니까 더 아실 텐데 네. 저도 여기 폭스바겐에서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차량들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애가 계속 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애는 없지만 저도 아직 있지만 이게 진짜 이게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가 반도 못 쫓아가지만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저도 계속해서 이제 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타고는 내심 뿌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1편에 이어서 2편 영상까지 네.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